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먼저 이제 ESG도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삼성카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카드는 8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당시에 위너스카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을 했고, 주식,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 카드 회사 중에선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 보시면 회원 수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2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3천만으로 보면 한 3분의 1 가량이 삼성카드 갖고 계시죠. 혹시 삼성카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채권 잔고가 3분기 말 기준으로 25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5조 원에 해당되는 돈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 이용 금액, 총 이용 금액이 저것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잘 안 보이는데 124조인가요? 월로 치면은 한 5천억 정도의 카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제 서비스 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 할부리스, 생활 편의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좀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삼성카드는 삼성생명, 화재증권, 자산운용 이렇게 5개 회사가 삼성 안에 있는 금융회사들이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ESG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어떤 지향점을 정한다든지 목표를 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모니모라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삼성카드는 수수료 아니면 이자 두 개의 수익원이 있어요. 비중은 절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 고객한테 받는 연회비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리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간으로 치면은 한 7천억, 8천억 정도를 벌어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금융회사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객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어요. 여신, 수신 이런 말 아시죠? 여신 전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와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가 ESG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카드는 업의 특성상 저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삼성카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300만의 회원이 있고 250만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플랫폼 사업자, 결제 플랫폼 사업자로 현재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요새 중요시 여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디서 뭘 쓰고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IT랑 결합해가지고 각종 모니모 같은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두코놈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올 여름에 만났거든요. 이 회사는 뭐냐면 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측정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카드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거 왜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뭐 사는지를 카드사가 다 알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서 썼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 백화점에서 뭘 샀는지를 카드사가 몰라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힘들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공헌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CSR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차 변화돼서 CSV. 그래서 이제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나와 있는 베이비 스토리, 아지냥이 이런 서비스들이고요. 최근에는 ESG로 진화해 왔다. 삼성카드가 ESG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동안에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직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금융회사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조직 아니면 시스템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장이 없어요. 산업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ESG 사무국을 만들고 같은 해에 그 이사회 안에 그 ESG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ESG와 연관이 있는 팀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이제 환경 리더라는 걸 정해가지고 같이 전사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ESG를 시작하는 회사들은 맨 처음에 뭐가 제일 챌린지냐면은 우리 회사가 배출하는 탄소가 얼마나 되지? 이런 질문, 의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금융회사로서 공장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거에서 들어가는 탄소까지도 다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스콥 1, 2, 3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아시네? 저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뭐죠? 선물 드립니다. 질문 1. 스콥 1은 뭐고 2는 뭐고 3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게 그 스콥 1은 그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로 치면 LNG 같은 거를 뗄 때 그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스콥 2는 간접 배출인데 전기입니다. 전기가 우리가 만들지는 않지만 전기를 통해서 뭔가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스콥 2, 스콥 3가 요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데 간접 배출. 우리가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파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탄소를 다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음 장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이 반응 속도가 늦은 건가요? 전 페이지로 가려고 하면 이게 전. 네, 전 페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전 페이지에 어디까지 했죠? 온실가스 인벤토리 만들고 ISO 14001 또 TCFD라는 되게 중요한 협약이 있습니다. 저기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저거 왜 그랬냐면은 좀 여담인데 그 삼성 그 금융사들이 서초동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카드는 시청 앞에 있지만 그 환경단체에서 데모를 하러 왔어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니네들 그 석탄 떼는 그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에다가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1개인가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탄소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이 많은데 그런 연유로 저희가 이제 그런 투자를 다 끊고 TCFD 지지 선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두 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략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ESG가 점차 진화하면서 그 친환경 상품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뭐 재활용 플레이트를 활용한다든지 전기차 특화카드 만든다든지 그리고 올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탄소 중립이란 말은 뭐냐면 2050년까지 삼성카드가 배출하는 모든 탄소를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40년까지 RE100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KEV100 환경부랑 협약을 맺고
삼성카드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차, 저희가 한 15,000대 가량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리스 차량이 있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다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ESG에서 환경 측면에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탄소와 관련된 것들, 탄소 감축과 관련된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입니다.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TNFD에 가입을 하고 국립생태원과 협약을 맺고 멸종 위기종 제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KCGS라고 한국 ESG 기준원에서 주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3년 동안 한 성과치고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21년도입니다. 그 ESG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다른 일 하다가 ESG를 하라고 해서 발령이 났는데 맨 처음에 막막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ESG는 글로벌하게 뭘로 평가하느냐, 또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 한 300개 정도의 이런 그 평가 기관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10군데, 11군데를 잡아가지고 그 3개의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곳, 그리고 8개의 평가 기관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뭘로 회사를 평가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MSCI라든지 뭐 CDP, TCFD 이런 데가 이제 다 평가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개 이니셔티브를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 총 1,100개 정도의 가이드와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분류를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누고 중복되는 걸 제거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한 322개 정도의 그 우리 회사와 관련된 평가 항목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뭐 금융회사하고 또 금융회사 중에서도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다음 페이지 주시면 돼요? 네, 요거 여기 다음 페이지.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13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 환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서비스 개발, 커뮤니케이션 확대, 그리고 이제 사회 가치 창출에서는 또 6가지 과제, 그리고 신뢰 경영 실천, 저건 지배구조죠. 저기서 4가지 과제를 만들었고, 비전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하는 삼성카드. 이거는 그 이제 주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종업원이라든지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상품 서비스를 쓰고 있는 카드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열어가겠다. 그렇게 가는데 삼성카드 동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비전 작업을 같이 한 거고요. 여기 표시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부분들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이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의 이슈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탄소를 감축하는 그 그래프가 나와 있고, 밑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2018년 기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지점에서 저 부분까지는 순 감축량입니다. 근데 줄일 수 있는 걸 빵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전기 안 쓰고 살 수 없으니까 순 감축량이 있고, 그래도 줄여도 못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녹색 프리미엄이라든지 REC를 사겠다. 글로벌 회사들도 저런 식으로 이제 넷제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량 같은 것들을 다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렇게 줄인 다음에 그래도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탄소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크게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콥 1, 2, 3에서 1, 2만 나와 있습니다. 내부 탄소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요 위에 있는
0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거는 내연기관 탄소 배출량이고 이거를 3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중간에 회색 부분이 있죠. 저게 전기입니다. 전기가 제일 에너지 탄소 배출량이 많고 맨 위에 있는 게 스콥 1이라고 해서 뭐 LNG 같은 거 탄소 배출량 스콥 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리백에서 아리백은 되게 유명한 단어죠. 아리백에서 아리는 뭐의 약자일까요? 하는 질문 아시는 분. RE. 네, 다시 한번 기회. 네? RE? 리유저블 에너지? 리유저블 에너지? 리유저블이랑 리뉴어블이에요. 리뉴어블. 잠깐만, 저 헷갈리는데 리뉴어블 아닙니까? 리뉴어블? 리유저블? 리뉴어블. 리유저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 드릴게요. 저게 대선 토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저를 막 싸웠잖아요. 대선 후보들끼리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쓰는데 저건 전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석탄 떼서 만드는 그런 발전이 아니고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천연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100% 절환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삼성카드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효율화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 그 원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금융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고요. 부동산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노후 시설, 뭐 LCD를 뭐 LED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활동하고 직원들이 이제 에너지를 끄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나갈 때 그 급여를 퇴근할 때 버튼 누르고 나가는 거 또 저희가 이제 또 그 점심 시간에 1시간씩 소등하는 거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걸 했었는데 직원들이 좋아할지 반발할지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점심 시간에는 1시간 동안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화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음은 이제 상품 서비스 개발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그 해양 에너지,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카드 플레이트로 만들어서 만드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카드도 지금 RPVC인데 저것도 이제 그 재활용 플라스틱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가지고 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게 점점 더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D EV 카드는 뭐냐면 그 전기차 가진 분들이 좀 전기차 충전할 때 할인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카드를 만들었고 상품 안내장이나 명세서 이런 것들은 그 가능한 한 종이를 없애려고 고객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리스차를 연간 15,00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걸 2030년까지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력 다이어리, 뭐 카드 배송 키트 또는 고객 접점물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탄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저희가 TNFD, 아까 TCFD는 클라이밋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거죠. TNFD는 뭐냐면 네이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에서 이게 그 하나의 종이 없어지면 그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종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멸종할 그 스피시스는 종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저희가 TNFD 가입을 했고 지지 선언을 했으며 그 국립생태원하고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그 멸종 위기종이 3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급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라든지 이런 호랑이들을 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카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7월에 출시가 됐고요.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있는데 그 미국의 마스터카드가 저런 이제 글로벌 그 멸종 위기종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죠. 좀 특이한 점은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그 유효 기간이 나와 있죠. 그 유효 기간이 저 종이 멸종이 예상되는 시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장 남았습니다. 이거 좀 재미없는 장표인데 그 사회 부문에서는 저희가 6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해마다 조금씩 프레그레스가 있어서 해마다 어떤 그 하나 중요한 이슈를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인권 경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권 경영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전에 그 애플 아이폰 만드는 팍스콘에서 그 되게 어린 애들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고 애플에도 많은 그 어떤 평판 리스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임직원이나 또는 그 임직원 그 회사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의 종업원 또는 또 어떤 자회사의 직원들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직원 그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 설문들은 뭐 유엔이라든지 뭐 ILO 이런 데서 이제 권장하는 그런 걸로 이제 설문을 만들어서 임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그걸 계속 그 교육이나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는 협력사 동반 성장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조차도 ESG를 준수하기를 이제 바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협력사 사회적 책임 행동 규범 같은 걸 만들었고 또 이제는 협력사 안전 보건 운영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삼성카드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게조차도 저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약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떤 파트너들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ESG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지배구조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통합 리스크 관리고 하나는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 리스크는 어떤 회사가 ESG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 거를 따지기 위해서 출발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전년비 얼마나 성장했고 올해는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돈 잘 버는 회사가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그게 이제 주로 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TCFD라는 그 이니셔티브에서 기후 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은 FD가 Financial Disclosure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협약이라든지 이니셔티브라든지 뭐 가이드라든지 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공개해라입니다. 공개해라. 공시를 해라. 그래서 니네 회사가 과연 투자자들이 니네 회사에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를 알려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권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의무사항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드는 IFRS에서 그 ISSB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는 25년까지 25년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제 24년이니까 내년 데이터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고 해서 금융위하고 KSSB에서 26년 이후로 좀 미루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권고안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성카드는 여기서 권고하는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그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그 저희가 그 이사회 안에 있는 RM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비재무 리스크를 보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1.5도씨 기준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9% 정도가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1.5도씨, 2도씨, 3도씨는 뭘 나타내는 건지 아시는 분? 좀 어렵나? 두 분 말고요. 이게 산업혁명이 1700년대 후반에서 1820년도까지 진행됐거든요. 산업화 이전의 탄소량,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씨로까지 올라가는 걸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도씨, 3도씨는 더 쉽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뭐 관리를 좀 덜해도 가능한 수치니까 1.5도씨까지 어떻게든 그 글로벌 워밍을 맞춰보자,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 큰 뜻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국가나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을 했고, 저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노란색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흰색은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콥 1, 2, 3가 있었는데 1은 직접 배출, 2는 전기, 3은 간접 배출인데 저게 어려워요. 저기서 이제 저희는 임직원 출장길, 저희가 뭐 어디 뭐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임대자산, 저희가 아까 16,000대 가량의 모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그리고 15번 투자 부분, 우리 회사가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채,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한 탄소량을 다 계산을 해서 보고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이제 올해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